후보자께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정경심 전 교수의 2심 재판장을 맡으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재판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조 전 장관 재판의 경우에 위조 문건, 대화 내역 등 명백한 증거가 많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사안이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맡았던 재판과 일부 겹치는 공소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공소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더 의아한 것은 1, 2심 재판부가 모두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고도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게 재판부가 밝힌 법정 불구속 사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했습니까? 전 대통령 그리고 전 대법원장도 못 피한 구속을 임명 35일 만에 온갖 비리로 불명예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해간 겁니다. 방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써달라며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낸 성금으로 윤미향 의원이 갈비 사 먹고 발 마사지하고 애견샵 갔다는 사실 후보자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어찌 보면은 파렴치한 횡령 범죄를 저지른 윤미향 의원이 1심 선고를 받는데 자그마치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1심 법원은 무려 5차례나 기일을 연기해줬습니다. 그 결과 작년 2월에서야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고요. 이에 윤미향 의원은 득이양양해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까지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상고심은 당초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가 50여일 만에 대법원 2부로 재배당이 됐어요. 후보자님 혹시 그 이유 알고 계십니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4개월 동안 재판장을 맡았던 서경환 대법관을 이 사건 상고심 주심으로 지정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법관이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 그 법관을 당연히 배제하도록 형사소송법에 제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장을 다시 상고심 주심으로 배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후보자님, 대한민국 최고법원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아마 제 추측으로 마지막에 판결을 하지 않아서 그 이전에 진행 단계에 관여하신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큰 실수라는 건 분명한 거죠. 애당초에 좀 미리 살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원이 이렇게 기일도 연기해주고 법관 제척 규정도 어기는 바람에 윤 의원은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국민 혈세로 따박따박 세비를 타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 문제가 불거진 인사가 윤미향 의원뿐이 아닙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경우에 1심 재판에서만 무려 15번이나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가 15개월간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새로 부임한 판사들이 공판 날짜를 정하자 돌연 휴직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황운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는데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아직 2심 판결도 안 나와서요.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생겼습니다. 이러니 사법부가 국회를 범죄자 피신초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후보자님, 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조국 사태가 언제 불거졌는지 기억나십니까? 연도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019년입니다. 그런데 진작 끝났어야 할 조국의 재판은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계속이 되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의 재판 지연은 사법부 책임이 큽니다. 조 전 장관의 경우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데 무려 3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1심 재판부가 기일을 자그마치 15차례나 연기해주는 등 재판을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정경심 전 교수의 2심 재판장을 맡으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재판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조 전 장관 재판의 경우에 위조 문건, 대화 내역 등 명백한 증거가 많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사안이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맡았던 재판과 일부 겹치는 공소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공소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재판에서 더 의아한 것은 1, 2심 재판부가 모두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고도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게 재판부가 밝힌 법정 불구속 사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했습니까?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179일이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구속 기일 최대한의 구속이 된 거죠. 전 대통령 그리고 전 대법원장도 못 피한 구속을 임명 35일 만에 온갖 비리로 불명예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해간 겁니다. 방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국 2심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사법부 스스로가 정의와 공정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깨트리고 반칙과 특권을 일삼은 조국 일가에게 사법부가 또다시 반칙과 특권을 제공해 준 게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구속의 요건과 사유를 갖추었는지 여부는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1심이나 2심 형이 선고되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재판부의 재판 사항이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조 전 장관은 이 희대의 입시 비리로 1, 2심 모두 실형 2년에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도 법원 판결을 무시하면서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에 나서겠다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신당을 창당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고도 정치범 코스프레를 벌이는 것은 조국을 구속하지 않은 법원이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의 온갖 꼼수로 인한 사법 지연, 이를 방조한 판사들이 만든 불이익, 그로 인해 근본부터 흔들리는 사법부의 신뢰,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시죠? 후보자께서도. 아까 다른 종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개별 사건마다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런 염려와 비판과 지적을 하시면 그 부분은 충분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재판 지연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이 법원은 그런데 이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우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게 현실입니다.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으실 겁니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대법관이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개별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지 어떤 일반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대법관의 그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을 통해서 관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잘 유념하고 새기겠습니다. 대법관의 책무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더불어서 국회의 사무를 관장할 그런 책무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집중 심리뿐만 아니라 그 사법 지연을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